자체가 적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길가에 앉은 거지가 될 수 있고, 격이 큰 사람은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고, 또 의사도 될 수 있고, 사업가도 될 수 있고, 하나의 상인이 될 수도 있고, 예술가가 될 수도 있고, 그 자체가 식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정인이라든가 뭐 인수격이 되는 사람들은 뭐 사회 교수님이 되신다든가 학교 선생님이 되신다든가 그런 누구에게 가르침을 의미하는 격이 될 수 있고, 정제나 편제는 하나의 예를 들어 부호를 뜻하기 때문에 사업가나 실업가, 뭐 금융계에 나아간다든가 그런 예를 들어 재정규명을 담당한다든가 그런 경제의 논리에 밝은다고 볼 수가 있겠고, 예를 들어 뭐 정관이나 평관이라는 것은 평관은 하나의 뭐 군인이라든가 무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기 때문에 뭐 경찰계통이라든가 뭐 사법부, 검찰 분야라든가 그런 쪽에 종사할 수 있고, 정관격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을 수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될 수 있고, 또 식상이라든가 식상의 의미는 뭐냐면 식신상관의 의미는 하나의 내가 생하는 법칙이다 보니까 식상에 예를 들어 격을 뒀다 하면은 뭐 예술가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종교가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또 뭐 기술자가 된다든가 그런 분야에서 이름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걸록격이나 양인격은 하나의 그 자체가 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립심이 대단히 강하고 성격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자유분방을 좋아해서 이 개인적인 흐름이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양인격이어도 크게 뭐 자체가 뭐 사업가도 될 수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크게 뭐 무관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여명사주에서는 이 관을 아주 중시하는데, 그 격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하나의 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용신이라는 것은 그 품위가 이 사이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그 사람의 짜임새에 갈 수 있는 정신을 보기 때문에 그걸 용신이라 그러는데, 그러게 격과 용신의 흐름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은 품위가 향상되고, 또 격과 용신이 저하되어 있는 사주는 행동 자체가 또 우리가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여명사주나 남명사주에서는 보통 재관이 득세를 해줘야만이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, 이 재와 관은 뭐냐면 재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를 의미하고 관은 한마디로 직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여자사주에서는 이 관이라는 것은 곧 남편을 뜻하기에 관성이 뿌리가 튼튼하고 관이 용신이 되는 여자는 이 좋은 신랑의 배우자가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고, 예를 들어 여명사주에 관살이 귀신 역할을 한다든가 관이 아주 자기 사주에 불리한 행동을 해준다면 결코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없고, 또 좋은 인연이 안 오다 보니 그 수많은 배우자궁이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운명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관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, 이 관살의 사주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편적으로 남녀는 이 분석을 할 때 이 남자는 하늘 건자를 써서 건을 뜯고 여자는 땅곤자를 써서 곤을 뜯었는데, 이것을 하나의 여자사주라고 봤을 때, 자, 병화 자체가, 병화라는 것은 하늘의 태양을 의미하는데, 태양이 3, 4를 얻으면 곧 녹을 3개를 얻다 보니까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가 되겠죠. 이렇게 강한 사주는 한마디로 누를 억자를 써서 어거는 방식에 의해서 이 자체에는 병화를 극음으로 해서 사주가 중화가 되기 때문에 발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보편적으로 여자 사주라고 쳤을 때
이 병화가 4월에 태어나고 사시에 떨어지다 보니 사주는 극도로 강한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불이 강할 때는 물을 이렇게 얻어야만이 이 사주는 또 발복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여명사주에서는 이 관성이 곧 남편이 되기 때문에 이 수가 수국화라는 이 아극자의 법칙에서 이게 수는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계수가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될 수 있고 또 계수 자체가 관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아주 이 남편성이 좋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 사주는 화가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고 목이 하나, 금이 하나, 수가 둘이지만은 전체적으로 4월에는 여름이다 보니까 가장 목마른 계절에 물이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사주의 용신은 결국 수가 가장 귀한 용신이 될 수가 있고 용신을 도와주는 거 희신이라 그러는데 이 희신은 금이 되겠죠. 수를 생해주니까. 그래서 이 사주는 대운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계수가 아까 말한 대로 이 여자 사주에서는 이가 부군의 자리라 했는데 부군 자리가 이 자수가 앉아 있어서 계수에 물을 근원을 생해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배우자가 앉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는 금수지운을 만나면 부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되고 경제 기반이 아주 짱짱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사주 울로를 본다면은 초년 오미운에는 화가 계두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 운은 그저 큰 발전보다는 어느 흐름에 따라서 조용히 살 수 있는 천간에 왜 그래도 금이 계두를 해서 물을 생해주기 때문에 기륭이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시기에는 이 시기 자체에서는 어떤 뭐 크게 고생을 하는 게 아니고 부모의 초년운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신금 자체가 부모성에 가서 희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부모덕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경호신미운에는 약간 기륭이 상반되기 때문에 신태가 불분명하지는 않고 순리대로 살아나왔다고 볼 수 있고 임신, 계유 이런 운에는 아주 출세가도를 달리게 됩니다. 심지어 이 여명사주지만은 이런 사주는 오히려 행정직에 나아가서 자기가 이름을 더 빚을 낼 수 있고 또 가정으로 본다면 남편이 아주 운이 좋아서 뭐 경제라든가 또 공직에 또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여명사주에서는 이 관성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편적으로 과거에 60여 년 전에는 뭐 여인들이 보통 사회에서 어떤 직업황이 사회가 성이 되지 않다 보니 이 관성에 따라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시가의 종속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관의 흐름이 안 좋으면 아주 고생이 많아야 했고 또 관성이 귀신 역할을 해버리면 남편과 인연이 일찍 사별이라든가 이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불운한 운명을 살았지만 오늘날은 또 시대의 변화가 변천사가 변해 있기 때문에 여성들도 사회 활동을 민장히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또 여성의 직업이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 여성들은 이렇게 관성이 좋게 되면 이 활동이 활발해서 자기의 위치를 견고히 심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사주가 뭐 과거에 1900년대나 뭐 1800년대에 나타났다면 하나의 이 자식이나 남편이 훌륭히 되어서 훌륭한 가문을 이끌어내는 사주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현재 이 사주가 태어났다면은 하나의 여성분 자체에서도 공직에 가셔서 뭐 벼슬을 하신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분야에서 이름을 탁오르게 낼 수 있는 그런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과거에는 그 활동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 시대가 열려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여성 자체에서도 이 운명이 이렇게 좋게 타고난다면은 얼마든지 이 사회에서 훌륭한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훌륭한 삶을 본인 스스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과거 속에서는 여성이 사주가 좋으면 보통 부라든가 자녀가 훌륭히 되어서 가문을 빚을 낼 수 있게끔 그 뒷받침하는 역할이었지만 현대 시대에서는
이렇게 여성의 사주가 좋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가문에 빚을 더 낼 수도 있고, 또 가업을 일으켜 크게는 나아가서 뭐 국가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주가 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은 약간의 그 직업관과 또 생활 경제 문화가 차이는 있겠지만, 결코 과거나 현재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운명에서는 결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과거도 이렇게 운을 만났을 때는 크게 그 가문이 빚을 내고,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용신운을 잘 만나서 달리게 되면은 현재에서도 그 가문이라든가 뭐 집안에 크게 부흥을 수 있는 그런 운이 열린 것처럼, 그 사람의 운명의 시기는 결코 과거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나 이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육친과, 예를 들어 이 사주에서는 얘가 부모 형제궁을 보는데 형제궁에 가서 이렇게 사화가 또 앉아 있어서 형제 수로는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과거에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뭐 병화라는 숫자는 이치를 화를 뜻하기 때문에 뭐 7형제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. 그렇게 추명도 해보지만은 현대의 가정 시대에서는 뭐 자녀를 7명을 둔다든가 그런 가정은 극히 드문 예라고 볼 수 있지만, 그래도 형제궁은 최소한 3-4명 정도는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또 원령에 가서 이렇게 신금이라는 금이 물을 생해주는 희신의 역할을 하게 되면, 이 자체가 원령의 아버지 자리에 가서 좋은 글씨가 희신이 앉아 있으면 부모의 운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연애에 가서는 이렇게 조상부모, 할아버지, 할머니, 그러면 꼭 할아버지, 할머니만 떠드는 게 아니고 또 그 가문의 전체적인 기운을 볼 수가 있고, 또 예를 들어 조상의 특이를 볼 수가 있고, 또 원령에서는 여기 부모, 형제도 볼 수 있다 했지만은 이 자체에서는 형제궁에 가서도 크게 귀신 역할이 없으면은 형제하고도 우애하고 산다고 볼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일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에 글씨가 앉아 있으면은 남편과 아주 유정하게 살 수 있다, 그래 볼 수도 있고, 시에 가서 용신이 앉아 있으니까 자손도 아주 잘 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또 얼굴로 따져본다면 이 병화라는 것은 밝은 태양을 의미하고 성격 자체가 아주 밝게 나타나고, 또 지지의 뿌리가 이렇게 견고한 사람은 의지가 나지 않고 강건하기 때문에 초지일가는 자세로 모든 자기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내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동시에 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운명 자체가 사주팔자라는 8자가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그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은 상당히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